악재 겹치는 화장품주, 지금이 바닥일까? 약간 겹친 게 있어요, 그죠? 좀 겹치면서 면세점도 좀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하고, 뭐 주로 이제 화장품을 사실 시내 면세점에서 사다가 불법 유통하다가 이제 걸린 적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그랬는데 이거 오늘 뭐 이야기나 뭐 이런 걸 빼고 보더라도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분명히 바닥을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언제가 될까요? 자, 화장품주 안익희 파트너 어떠세요? 화장품 실적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실적 대비 지금 굉장히 저평가의 영역이 있지요. 근데 최근 시장 올라올 적에 초대형주 IT 섹터, 삼성전자, 하이닉스 움직임 좋았었고, 그 다음에 또 뭐 자동차 움직임 개선됐었지요. 그 다음에 정부 정책주, 이슈주 그런 종목들에 또 한번 개선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화장품주들이 실적 개선 기대감은 분명히 있고 실적도 눈에 띄게 좋아져요. 대한민국의 실적도 좋아지고 중국에 진출했던 기업들의 실적도 좋아지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악재와 그다음에 상승 모멘텀 둔화 그리고 외국인들 기관들의 매도 개인들만 순매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 차트 모습 보니까 코스맥스가 15만 원대에서 지금 10만 원 초반까지 거의 고점에서 한 35% 40% 가까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바닥권에 대한 인식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뚜렷한 상승의 모멘텀이 크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런 과정 정도로 보여지고 화장품주 중에서도 또 한번 움직이는 종목들이 몇 개 있죠. 최근에 뭐 클리오라든가 몇몇 종목들 또 개선되는 모습을 좀 보이기 때문에 당분간 화장품 섹터라든가 면세점 섹터가 시장에서 주도주가 되긴 좀 어렵고요. 어느 정도 조정 연출되고 바닥 찍고 그다음에 이제 뭐 공매도 쳤던 물량 쇼카바니 매수가 가담이 되거나 또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다라는 그런 어떤 그 뉴스가 나오거나 아니면 기관과 외인들이 매수가 가담된다면 다시 한번 대반등 상승 가능성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바닥은 찍진 않았어요. 그래서 충분히 저점 찍고 돌아설 적에 그때 신규 매수 하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뭐 섣부르게 접근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현재 뭐 워낙에 많이 빠지고 있는데 바닥을 찾는 것 자체가 지금 당장 생각하기보다는 나중에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 가도 늦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김동엽 파트너는 어떠세요? 네, 앞서서 말씀 주신 거랑 거의 뭐 비슷한 의견인데요. 네. 저도 오늘 나오기 전에 이게 이슈를 정해졌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좀 안 보던 화장품주들 뭐 그래프를 좀 몇 개 정도 때려봤더니 뭐 지하실 파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이제 느낌을 좀 받고 통계 데이터 최근 거 보더라도 6월달 그 화장품 수출에 대한 잠정 실적을 보면은 전년 대비해서 11% 정도 줄었거든요. 네. 거기다 중국 쪽이 한 7% 줄었고 홍콩 쪽이 한 30% 정도 줄었다라는 뉴스를 보면 이게 뭐 홍콩을 거쳐서 대부분 이제 중국 쪽으로 가겠습니다만 중국과 관련된 그 소비라든가 이런 쪽에 아직까지는 개선의 수치가 좀 많이 보이지 않고 있다 내지는 우리나라 화장품의 어떤 영역이 조금 더 축소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관련되는 뭐 차트나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아직까지 대바닥 이후 뭐 대바닥을 거의 형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반등의 모멘텀을 찾기는 어렵고 뭐 지난주에 마치 지지난주죠. 시진핑 주석이 온다 만다 좀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모멘텀 정도 하나 찾기 전까지는 화장품주에 대해서는 아마 최근에 미중 간의 그 협상도 다시 재개가 되지만 휴전 상태로 보기 때문에 중국의 소비가 확 풀린다던가 아니면은 경기를 확 부양을 한다던가 이런 어정쩡한 태도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결렬이 됐으면 차라리 중국 쪽에서 화끈하게 경기 부양을 하든지 아니면 뭐 휴전 이상의 결과치가 나왔을 때는 중국이 조금 더 운신의 폭이 커질 텐데 아직까지는 합의의 가능성까지 이르는 단계까지는 중국 자체가 크게 그 수치 개선의 의미를 좀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중국 소비주도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기가 상당히 따라서 연동되는 부분에서는 힘들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뭐 소극적인 의견이신데 뭐 중국이 이제 미국과의 무역 분쟁을 휴전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쉰다고 해서 갑자기 중국 사람들이 화장품을 산다라든지 뭔가 이런 따뜻한 기운이 이제 화장품 쪽으로 오기에는 사실 좀 무리가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좀 더 기다려야 된다라는 입장이시고 강준혁 파트너는 마지막으로 이 화장품은 좀 어떠세요? 바닥이다. 지금 바닥이다. 네, 일단 우리 하나 생각을 해볼게. 이게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화장품을 최근에 안 썼다, 사드 때문에 안 썼다 이런 거는 사실은 아니죠. 네. 화장품주가 못 가는 가장 주된 이유는 우리나라 증시에서 관심이 없어서이다. 이렇게 그쵸, 말씀 네. 먼저 해드리고 왜 관심이 없어서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냐면
사실은 이제 이번에 화장품 관련된 종목은 사실은 좀 구분을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면세점 부분에서의 매출이 크게 일어나는 화장품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바닥은 좀 아닐 수는 있습니다만은 나머지 종목은 좀 바닥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심지어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 사실 많이 올랐어요. 이게 적게 오른 종목이 아니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걔네들은 단기로 조금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거 한번 화면이 나가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바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심리가 안 돌았기 때문에 얘가 지금 못 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지금 보시면은 그 밑에 글자를 살짝 내려주시면 연도가 보일 것 같은데요. 지금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이미 실적 저점을 쳤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업이익하고 당기순이익에 지금 그래프로 보시면은 실적 저점을 치고, 그 다음에 2018년부터 시작을 해서 실적이 이미 좋아졌습니다. 네. 좋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금 못 가는 것뿐이고요. 올해 지금 실적 추정치로 보게 되면 상장 이후에 올해가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 사상 최대 실적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안 믿어주는 거죠. 안 네. 이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작년에 실적이 좋아도 뭐 작년만 좋았겠지 뭐 이런 식의 분위기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클리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작년에 적자였습니다만은 올해는 큰 폭의 흑자 전환을 하면서 이전 실적 부분 거의 뭐 사상 최대 실적 언저리까지 지금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부분이 지금 클리오는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화장품주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용기 관련된 종목, 일단은 관련 종목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2018년까지 실적이 안 좋다고 올해는 실적이 큰 폭으로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죠. 마지막으로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얘는 그냥 실적 그냥 계속 좋아집니다. 싸두고 뭐고 간에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시장 안에서 지금 화장품 관련된 종목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만큼 실적이 좋아지는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는데, 소위 이제 피터 린치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살 때 주식을 이제 숨어 있는 진주를 찾을 때는 이름이 촌스럽거나 아니면 시장 안에 관심이 없는 종목들 중에서 진주를 찾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화장품 관련된 종목이 충분히 그렇게 올해는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단지 이 부분이 그 타이밍을 이제 언제 잡느냐가 저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화장품 관련된 종목 뭐 실효라든지 하는 부분에 흔들리지 마시고 관심 가져두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미중 무역 갈등이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사실 피해 나갈 수 있는 쪽도 이쪽은 그냥 아무리 경기가 어려워진다라고 하더라도 집사람이 화장을 안 한다 이거는 좀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두시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